네. 5페이지, 저기 5페이지예요. 처음에는 김씨족, 허씨족, 이씨족 이렇게 씨족끼리 모여 살았죠. 씨족. 그리고 그 씨족이래봤자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씨족들끼리 또 뭉치죠. 자, 요런 그렇죠. 부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게 되죠. 자, 요 시대가 신석기 시대 정도에 해당하죠. 그러다가 이 한 부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을 또 거느린 그 그룹들이 등장하죠. 자, 그걸 뭐라고 하죠? 그죠. 이제 국가라는 단계가 등장을 하죠. 이 군장 사회는 그 시족원, 부족원 더 많은 인원들을 이제 군장 한 사람이 거느리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회죠. 이 군장 국가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 옥저, 동해가 있죠. 예, 맞아요. 빨리 저 앉아. 예. 자, 그리고 군장 국가 단계에서 이 군장이 다른 부족들을 더 이렇게 자기 밑으로 잘 지배하고 눌러요. 그럼 군장 부족의 힘이 커지면서 중국에서 임금님 가리키는 표현 한 글자 뭐죠? 네, 왕을 칭하는 단계까지 가요, 군장이. 자, 여러 부족들의 연맹체이면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왕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를 연맹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왕을 칭하니까. 자, 연맹 왕국 단계까지 간 나라가 부여나 가야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물론 한 부족이 꽤 커서 그 부족의 리더를 왕이라고 했지만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죠. 다른 부족에서 왕을 교대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지거나 가뭄이 들면 왕을 어떻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교체해버린다 그랬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부족에서 왕을 독점 세습해요. 다른 부족은 왕을 이제 못 내놓고 한 부족의 한 성씨만 왕을 계속해서 배출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거는 그 왕 부족의 힘이 커진 거죠. 그 다른 부족을 이제 찍어 누르면서 이제 그 한 왕족만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독점하는데 여기까지 발전하면 뭐라고 불러요? 고대 국가라고 부르죠. 고대 국가의 특징. 먼저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다른 부족 아니라 오로지 그 한 부족에서만 왕을 배출한다. 그리고 왕위도 형제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다가 그 왕이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세습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자, 그리고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을 반포하죠. 그리고 자, 뭐 말, 소, 뭐 돼지, 개, 저마다 부족마다 다 믿는 그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선진 종교, 네,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수용되죠. 그죠, 맞아요. 이 불교 수용을 다른 귀족이나 다른 거 믿는 부족에서는 처음에 안 좋아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맞아요. 네, 뭐 기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믿게끔 어떤 이런 상징 조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불교가 들어와요.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봤죠. 자, 근데 전생에 여러 가지 막 좋은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이 다음 생에는 아주 뭐 좋은 걸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그 제일 좋은 걸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죠. 전생에 아주 많은 그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건데 아주 많은 착한 일을 한 전생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있죠. 그러니까 현생의 왕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뭐였기 때문에 그쵸 부처님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현생의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왕한테 충성해라.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왕, 즉, 불. 왕은 곧 뭐다? 부처다. 네. 자,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쓴 게 불교였죠.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딱 단단해진 나라가 이제 외부 지역들을 공격해 나가면서 영토를 넓히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죠. 보통 요 시기부터를 그 나라의 무슨 시기라고 불렀어요? 네, 전성기라고 불렀죠. 아, 좋아요, 제가. 자, 이렇게 불렀던 시기가 고대 국가죠. 네. 자, 고대 국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먼저 우리 고구려 봤는데 부여에서 쫓겨내려온 팔잘 쏘는 주몽이 어디 도읍했죠? 졸 졸본에 도읍해서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자, 구려라는 이름은 성을 뜻한다 그랬죠. 산 위에 이제 쌓아놓은 성이라 그랬어요.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들어가 숨는다? 산성에 들어가 숨고 여기서 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고는 왕성이라 그랬죠? 주몽의 성이 고씨잖아요. 그죠? 고주몽. 자, 부여에서 내려온 그 부러진 칼을 들고 자기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한 유리가 그 주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이 사람이 유리왕이고 유리왕은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간 곳으로 수를 옮겼죠. 여기 어디예요? 중내성이죠. 자, 그리고 몇몇 왕을 거쳐가지고 이전에는 여러 부족에서 왕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가 제루부의 고씨만 왕을 독점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계속 고씨만 왕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왕명이 뭐예요? 그쵸. 게르부 고씨의 태조라는 의미라 그랬죠? 자, 요때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옥저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고국 천왕 때는 뛰어난 신하였던 을파소를 쓰고, 봄에 국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네, 춘대춘합의 진대법을 실시하죠. 네, 맞아요. 3세기는 네, 이제 고구려가 조금 뭐랄까 어려움을 겪던 시기예요. 네, 중국이 흩어져 있으면은 고구려 입장에선 괜찮은데 중국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 고구려가 좀 어려운 시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막 위나라의 침략을 받고 왕족들의 반란이 막 있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다가 4세기 들어서 다시 중국이 5, 16국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미천왕, 소금장수 을불 기억나요? 이 을불이 400년 동안 그동안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낭랑군을 쫓아내버리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반도 북부를 400년 동안이나 이제 중국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북한의 수도 어디? 그죠. 평양 지역에 있던 낭랑군을 중국이 혼란한 틈에 미천왕이 쫓아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 자, 중국에서 전연이란 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한 백제가 위에서 치고 올라오죠. 양쪽의 공격을 받은 고구려가 결국은 왕을 잃죠. 자, 평양성에서 백제 어느 왕? 근초고왕을 방어하던 고국 원왕이 뭐에 맞아 죽었다 그랬죠? 네, 흐르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자, 왕이 죽고 수도가 막 넘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때 나라를 다시 잘 정비하는 왕이 소수리망이었죠? 소수리망 대표적으로 율령을 반포하고요. 불교를 수용하죠. 전형적인 그 고대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맞아요. 태학을 설립하죠. 태학 설립 뭐 수도 바뀌어도 돼요. 태학은 충성과 효도, 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죠. 고구려의 서울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수리망의 뒤를 이어서 소수리망의 조카였던 광개토대왕이 즉위하죠. 광개토대왕 때는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는 연호를 제정하기도 하죠. 광개토대왕 때 연호가 뭐였어요? 맞아, 영원히 즐기라 해서 영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영락대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라는 표현은 황제라는 표현이죠. 원래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광개토대왕이 자신감이 넘쳤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만한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대제, 큰 황제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자기 연호를 따가지고 영락대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아무튼 영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이제 과거에 백제에게 당했던 원수를 어느 정도 갚았죠. 백제를 쳐들어가서 아신왕을 굴복시킨 다음에 아신왕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했죠. 그러면서 아신왕은 영원히 당신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노비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머리를 광개토대왕 앞에 조아렸죠.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58성 700촌을 빼앗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하, 요하 근처에 살고 있던 거란이라는 유목민족, 그리고 뭐 숙신. 이 숙신은 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나중에 말갈이라고 불립니다. 숙신족이 뭐라고요? 말갈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냐면, 여진족이라고 불리. 들어봤어요? 어, 맞아요. 잘 기억합니다. 여진족이 나중에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자, 그리고 여진족이 또 나중에 뭐라고 불리냐면, 자기들 살던 곳을 만주라고 불러요. 원래 그래서 이 여진족이 나중에는 만주족이라고 불리게 돼요. 이 만주족이 조선시대 세운 나라가 우리 금나라의 뒤를 이었다 그래가지고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죠. 혹시 들어봤나요? 자, 후금이 나중에 더 강력해진 다음에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바꾸는데 청나라로 바꾸죠. 청나라.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죠. 병자? 호란이죠.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아주 나중에 얘기고, 요 당시에는 숙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말갈 이렇게 불리게 돼요.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쳐들어온, 그쵸. 일본을 격퇴를 하죠. 요게 광개토대왕은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석과 신라 무덤에서 나온 호우명 그릇에 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후연. 예. 중국에는 연나라가 있는데 앞서 세운 연나라를 전연. 이제 그 전연이 망하고 다시 재건된 연나라가 후연이라고 불렸거든요. 한때 고구려를 괴롭혔던 그 연나라를 또 정벌하기도 하고요. 부여의 잔당, 동부여를 정벌하기도 했다.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에요. 광이 넓을 광. 네, 열 개자 흑토자예요. 크게 넓은 땅을 열었다 해서 광개토대왕. 자, 중국이 점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막 5, 16국 16개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남쪽의 왕조, 북쪽의 왕조 두 개로 서서히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중국이 뭉치면 고구려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강해지니까. 자, 그래서 고구려가 어려움을 많이 이제 북방에서 더 이상 떨쳐나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방향을 어디로 돌려요? 남쪽으로 돌리죠.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 때는 남쪽으로 진격을 하죠. 남진 정책.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죠. 그렇죠?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예요. 427년. 그리고 당시 장수왕이 이제 백제 수도 여기였죠. 무슨 성? 위례성. 예, 위례성. 한성이라고도 하죠. 여기를 공격해 들어와서 당시 백제 계로왕을 죽여버리고 여기를 차지하죠. 자, 그래서 계로왕이 전사하고요. 더 내려가죠. 그리고 남한강 상류였던 저 충주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충청도에. 그리고 예전에 충주를 중원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다가 중원 고구려 피를 딱 하나 박죠. 그리고 중국에 있던 남쪽의 왕조, 북쪽의 왕조랑 어느 왕조랑만 딱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외교를 아주 잘했던 왕이 장수왕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자, 6세기 고구려는 위기의 시기예요. 그죠? 5세기 좋은 시기 다 지나가고 6세기 때는 이제 중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굉장히 수나라 같은 나라가 고구려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남쪽에서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남쪽에서 압박하면서 6세기 고구려는 위기의 시기였다. 기본 시험에서는 여기가 출제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요건 좀 지나갈게요. 6세기 고구려는 아무튼 위기의 시기였다. 자, 그리고 7세기 들어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마침내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자,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수에서 그렇죠. 수나라 군대를 무찌르죠.
수나라가 너무 고구려 치는데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금방 망하죠. 자,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새로 세워졌죠. 자, 고구려가 당나라랑 또 막 힘겹게 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유왕이라는 왕은 당나라랑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잘 지내는 척을 하면서 몰래 당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천리장성이라는 그 성벽을 쌓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불만스러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당나라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자,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였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죽을 자로? 시해했다 그랬죠? 자, 시해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하수구에 버렸다 그랬죠? 끔찍한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꼭두각시왕을 세웠죠. 그 사람이 보자왕이죠. 당나라 침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영계소문 집권하에 이때 안시성에서 잘 막아내죠. 요거 순서가 또 잘 나와요. 살수대첩 다음이 안시성 싸움이죠.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네 분이 벌어져가지고 큰아들이 당나라에 합격하죠. 그 다음 고구려 정보를 다 알려줘서 당나라 군대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평양이 함락되면서. 자,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왕족 안승과 장군 권모잠, 신라가 이걸 지원했다 그랬죠? 자,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내분이 일어나서 실패로 끝이 난다. 넘어갈게요. 백제, 건국, 어디서 건국했어요? 위례성. 삼국사기 보면 온조랑 비류가 그 원래 주몽 아들이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죠. 자, 그래서 이 위례성에 정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백제를 세우잖아요. 자, 요런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유물. 저기 저 국내성 근처에 있는 장군총, 커다란 돌무지 무덤과 여기 우리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 석촌동 구분 그 무덤 형태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크기도 하고. 자, 석촌동, 돌 많은 동네라 그랬죠? 이거 롯데월드 있는 동네예요. 석, 그렇군요. 비싼 동네 사시네요. 자, 석촌동에 있는 그 무덤의 형태가 저 만주, 북방에 있는 무덤 형태랑 거의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건국한 어떤 일부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유적이라 그랬어요. 고이왕 때 백제는 체제를 정비하는데 관리들의 등급을 정하죠. 관등제. 관리들의 옷을 정하죠. 자, 근초고왕은 이제 백제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영토를 크게 넓혔고 마한 지역 대부분 정복, 중국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 외왕에게 하사한 실지도, 침략 때는 불교를 수용하죠. 자, 고구려가 오색이 내려오니까 신라랑 손을 잡죠. 낮에 동맹. 계로왕이 전사하죠. 계속 남쪽으로 고구려가 내려오는 바람에 어느 왕한테? 장수왕한테 공격을 받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먼저 말에서 내려가지고 예전 맞아요. 얼굴에 침을 3번 뱉었다 그랬죠? 계로왕 얼굴. 그거는 나중에 다른 왕. 네. 자, 문주왕은 수도를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옮겨요? 웅진으로 옮기죠. 웅진은 지금은 어디에? 공주죠. 자, 6세기 백제에서 다시 한번 백제를 잘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무령왕과 성왕이에요. 무령왕은 뭘 설치했죠? 22 담로를 설치했죠. 요것도 잘 나와요. 그리고는 지방의 왕족을 파견해서 이제 지방 세력들을 감시했고요. 무령왕은 또 뭘로 더 유명하다 그랬죠? 무령 왕릉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성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사비로 옮겼죠, 사비. 사비는 지금의 부여.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했죠? 남부여라고 정했죠. 우리는 부여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백제 왕성이 뭐라 그랬어요? 고구려 고씨죠. 백제는 고씨라고 안 하고 부여씨라고 한다 그랬죠. 네. 자,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손잡고 한강 지역을 일시적으로 다시 뺐죠.
자, 그런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같이 차지했던 한강을 신라가 완전히 꿀꺽하잖아요. 자, 이거 열받아가지고 성왕이 진흥왕을 발끈해서 쳐들어갔죠. 그랬다가 오히려 반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죠. 매복에 걸려서. 자, 이때 신라군은 이제 성왕을 잡았던 신라군 장수가 고관도도라는 장수인데 그 고관도도의 지휘관이 맞아요. 고관도도는 비장군이었고 그 고관도도를 거기 숨어있게 해서 성왕을 잡게 했던 장군이 김무력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김무력이 누굴까요? 누구 할아버지인데?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그죠? 김무력은 멸망한 가야, 금관가의 마지막 왕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가야 왕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신라 사회에서 더 높이 출세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 가야 왕자였던 김무력이 여기서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김춘추랑 손을 잡죠? 근데 이 김무력이 이 당시에 그 성왕을, 백제 왕을 죽인 거죠. 자,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자, 7세기 백제는 이제 그 마케던 아이, 서동이죠. 진평왕의 셋째 딸이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서동이 서라볼로 가서 소문을 내죠. 그 서동과 선화가 얼레리 꼴레리 한대요 하는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였어요? 그렇게 선화공주를 납치해왔던 꾀가 많았던 이 아이가 서동이 왕이 되죠. 그 사람이 7세기 백제의 무왕이에요. 무왕은 싸울 무자 쓰거든요. 신라랑 계속 싸웠던 왕이에요. 그러면서 익산에다가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어요. 자, 엄청나게 큰 절이었어요, 미륵사는. 근데 미륵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미륵사 성탑이 남아있죠. 수업 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신라가 자주 전쟁을 했어요. 무왕이 죽고 나서 무왕의 뒤를 이었던 왕자가 왕이 의자왕이죠. 의자왕은 처음에 정치를 아주 잘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라를 압박해 들어가서 맞아요. 대야성을 점령하죠. 대야성은 지금의 어느 동네에 있다? 경상남도 해인사에 있는데 합천이라고 들어봤어요? 경상남도 합천이라는 동네가 해인사란 절 들어봤어요? 팔만대장경 모셔놓은 그 사찰인데 해인사가 있는 합천이에요. 대야성이 합천. 전두환 대통령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합천. 자, 나당 동맹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 김춘추가 결정적으로 당나라 간 이유. 이 대야성 전투에서 자기 딸이 죽었죠. 그래서 그 딸의 원수를 갚으려고 김춘추가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은 거죠. 백제를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맞아요. 대야성 전투에서 그 김품석, 대야성주였죠. 김품석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고타소였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김품석이랑 고타소가 죽잖아요. 그쵸? 자, 자기 딸이었던 고타소의 죽음을 보고 김춘추가 한동안 사람 지나가는 것도 못 알아봤다 그랬죠? 그리고 백제에서 김품석이랑 고타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자, 과거에 백제가 신라한테 크게 당했죠. 서왕이 죽은 다음에 신라 군대가 서왕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목을 자른 다음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계단 아래다가 서왕의 목을 묻어놨죠. 백제인들 입장에선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었죠. 백제에서 이거를 따라해요. 김품석과 고타소 목을 잘라가지고 어디다 묻거든요? 어디 묻었을 것 같아요? 계단보다 좀 더한데. 시장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데. 화장실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아니, 감옥에.
맞아요. 자, 감옥에 그 죄수들이 있죠?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 바닥에다가 이 김품석과 고타수의 머리를 묻는다. 누가 밟게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밟게 하는. 자, 이렇게 신라랑 백제는 진짜 말 그대로 앙숙이었어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신라 혼자 인물은 백제를 무찌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고구려 갔다가 고구려에서 군대를 안 빌려줬죠. 오히려 김춘추를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때 어떻게 풀려나냐면 그 고구려 저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요. 자기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뇌물 받은 그 고구려 관리가 뭐라 그랬냐면 김춘추한테 토끼와 자라 얘기를 해줘. 자, 자라가 용왕님 병 고치려고 토끼 간 받으러 왔죠. 그리고 토끼를 꼬시잖아. 그 용궁 간다고. 그래서 토끼가 처음에 속죠. 그래서 자라 등 타고 바다로 가잖아요. 자,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토끼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때 토끼가 꾀를 내죠. 그래서 자라한테 뭐라고 하죠? 자기 가는 자기 관을 그쵸 육지에다 두고 왔다 그러죠. 그 자라가 또 거기 속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토끼를 육지에다 내려줬더니 토끼가 자라한테 다시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세상에 간을 꺼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 얘기를 김춘추한테 그 고구려 뇌물 받은 관리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김춘추가 그거 듣고 무릎 탁 고구려 왕 영계소문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신라로 만약에 나를 풀어줘도 돌아가면 신라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신라가 예전에 차지했던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한강 지역을 고구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구려 왕과 영계소문이 이거를 믿었을까요? 네, 믿진 않았겠죠. 믿진 않았지만, 당시 김유신의 군대, 신라 군대가 고구려를 압박해오고 있었고, 김춘추라는 유력 정치인을 데리고 있는 게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냥 속는 척 하면서 이거를 김춘추를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네.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당나라로 간 거예요. 당태종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체결된 게 나당 동맹이죠. 자, 황산벌 지역에서 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치르죠. 자, 당나라 군대는 이끌었던 장군이 이건 알아두세요. 소정방이라는 장군이었어요.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라고요? 소정방 장군이 13만 명의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인천의 덕물도란 섬으로 도착을 해요. 수군이 온 거죠. 배 타고. 그리고 신라는 어느 장군? 김 김 김유신이 5만 명을 이끌고 자, 황산벌에 도착을 하죠. 자, 황산벌에 도착한 김유신의 군대를 개백의 5천 결사대가 4번 싸워 이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10배가 되는 적도 이길 수가 있어요. 무려 몇 번이나? 네. 4번을 이겼어요. 자, 근데 결국은 그 다음은 막아낼 수가 없었죠. 자, 수가 너무 차이가 나기도 했었고, 신라 화랑, 누구예요? 관창이 이제 혼자 가가지고 계백 진영에 갔다가 이제 목숨을 잃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화랑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계속 달려들잖아요. 사기가 올라간 결국 신라 군대가 그 황산벌에서 그쵸. 백제 군대를 무찌르죠. 사비가 함락됐고 의자왕이 잡혀요. 자, 이러면서 백제는 멸망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백제가 먼저 멸망해요. 고구려가 먼저 멸망해요.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해요. 신라 입장에서 원수였던 백제를 당나라 힘을 빌려서 먼저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멸망시킨 거예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예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자, 아까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했다 그랬죠. 자, 백제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앙숙이라서 또 신라와 당나라의 공동의 적인 어느 나라가 남아있어요. 고구려가 남아있죠. 자, 그러니까 아직 힘을 합쳐야겠죠. 그러니까 그 백제 부흥운동은 지원을 안 해요. 백제 반란 일어나는 거 확실하게 짓누르고 백제는 이제 그 짓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를 신라랑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멸망시키죠. 근데 당나라가 물러가려고 안 한다 그랬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고구려 부흥 세력을 지원하면서 당나라를 같이 몰아낸 거예요. 이해돼요?
예. 자, 신라. 아래서 나온 혁거세. 처음에는 임금님을 왕이라고 안 부르고 거서관. 무당을 뜻하는 차차웅.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자, 내무왕 때 신라는 체제를 정비하는데 박석김이 왕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누구만 왕을 해요? 김씨. 자,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가야와 외의 침입이 있었죠. 자, 요때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광개토 대령 비와 호우면 그릇의 한말이죠. 아, 좋아요. 5세기 백제는 저기 5세기 신라는 이제 고구려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백제랑 손을 잡죠. 무슨 동맹? 나제 동맹. 고구려나 백제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3년 산성을 지었다 그랬죠. 돌을 2천만 개를 쌓았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절대 뺏기지 않은 삼국통일 때까지 아는 성이었죠. 자, 6세기 신라는 원래 왕이 죽으면은 왕을 따르던 사람들을 같이 죽여서 묻는다 그랬죠. 이거를 순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걸 금지시키고 우경을 보급하죠. 소가 밭을 갈게 하는 생산력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하죠. 이전에 여러 국호로 부르다가 그리고 한 글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울릉도, 우산국을 정벌하죠. 이거 우산국 정벌했던 장군이 신라 장군 이사국. 나무로 만든 사자. 그리고 신라 수도 경주, 서라벌에 동시와 동시전이라는 시장을 만들기도 했다. 버풍왕 때는 율령을 반포하죠. 그리고 백관, 그 여러 신하들의 유니폼을 제정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자, 누구 목을 쳤죠? 이차돈의 목을 쳤더니 뭐가 나왔다 그래요? 흰 젖이 나왔다 그랬죠? 흰 피. 맞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신기한 걸 보고 불교를 믿게 되죠. 연호를 정했어요, 연호. 건원. 연호 두 번은 꼭 기억하세요. 광개토대왕 때 연호 뭐였어요? 영락이었죠? 자, 신라 버풍왕 때 정했던 연호 뭐예요? 건원. 그리고 금관가야를 정복하죠. 이 금관가야 정복할 때 가야에 음악가가 있었거든요. 네. 이 음악가가 봐봐, 선생님 봐봐. 신라인들 입장에서는 가야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가야 사람들을 가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란 일으킬 수 있죠. 가야를 그리워하니까.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을 다른 동네로 이주를 시켜요. 가야의 원래 근거지는 저 김해거든요. 저기 경남 김해인데 이 가야 사람들을 충청도 충주 아까 장수왕이 중원국으로 별빛 박았다는 데 있죠. 그쪽으로 옮겨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외딴 곳으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근데 이때 가야의 음악가 하나가 충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악기를 그 충주에서 막 연주했다 그래요. 그죠? 그 악사가 우륵이란 사람이고, 자, 우륵이 가야의 12마을에서 나는 소리를 모아다가 만든 악기가 가야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륵이 원래 김해 사람인데 어디로 쫓겨왔다고요? 충주로 쫓겨왔다고 그랬죠? 그 충주에서 가야금을 보통 뜯는다고 하죠. 가야금을 연주하고 뜯었는데 그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이 뜯을 가야금 탄금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충주 가면 어디가 있다고요? 탄금대가 있어요. 충주 사람들은 다 여기로 소풍 가요. 어렸을 때. 여기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올라오는데 신립장군이 일본군의 그 진격을 막으려고 기병을 이용해서 전투를 벌였죠. 자, 근데 일본군의 주력은 새도 잡는다는 조총, 신립장군의 주력은 기병이었어요. 자, 신립장군의 머리 계획은 일본군 그 조총 부대가 한 번 화력은 센데 장전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맞지만 두 번, 세 번 쏘는 게 늦으니까 김하군이 빨리 이게 그 조총 부대로 돌격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날 뭐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그 탄금대 벌판이 다 어떻게 됐죠?
젖어서 진흙 벌판이 됐죠. 그러니까 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못 가고 다 빠지죠. 그래서 일본 조총부대 다 밥이 됐죠. 자, 그랬던 그곳이 탕금대고 이 탕금대는 우루기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이다. 멸망한 금관가야를 그리면서. 자, 그리고 버풍왕 때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만들어지죠. 진흥왕 때는 영토를 크게 넓혀요.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충북 단양을 점령하고 단양 적성비를 건설하고 진흥왕이 직접 점령한 곳에 가서 4개의 순수비를 만들죠. 마지막 가야의 후손이었던 대가야를 정복하고요. 화랑도를 정복하죠. 원래 화랑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뽑았죠. 근데 여자 둘 뽑아놨더니 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싸워서 한 명이 한 명을 죽였죠.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그죠? 맞아요. 강물에 버렸다는 기록도 있고, 술 취해 있는 애를 이렇게 강가로 데려가서 그 계곡에 있는 돌로 묻어버렸다 그랬죠? 여자끼리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여자를 안 뽑고, 대신 예쁘장한 누굴 뽑게 됐어요? 남자를 뽑게 됐죠? 이게 화랑도의 기원이죠?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쁜 여자를 뽑아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해가지고 인재들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해가지고 예쁜 여자를 뽑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자 아이돌들 막 어디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인기 많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예. 근데 또 걸그룹들 보면은 또 뭐 있어요? 인기도 있고 불화설 있죠. 누구끼리 사이 안 좋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장원영이랑 안유진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커다란 얘기들이 있죠. 예.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했고, 새로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신라 나머지 역사 쭉 볼 건데, 삼국통일까지. 자, 이거 어디 필기할 때가 있으면은 쓰시면 돼요. 근데 빈칸에 쓰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그 순장을 금지했던 왕, 우경 보급하고 우상국 복속했던 왕, 지증왕이죠? 그죠? 자, 이 지증왕이 나이 60이 넘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 노릇을 한 10년 하다 죽는데 지증왕의 뒤를 이은 지증왕의 아들 왕이 버풍왕이에요. 이름은 원종이었어요. 신라는 왕성이 김씨죠. 그러니까 김원종이에요. 자, 그리고 버풍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증왕의 둘째 아들 입종, 김입종이 근데 또 이제 버풍왕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김입종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은 버풍왕의 조카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이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이었어. 입종의 둘째 아들은 수클종이었어. 자,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 됐죠. 신라 사람들한테는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절대적으로 그 중요하고 뛰어난 군주가 진흥왕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흥왕의 혈통을 조금 다르게 불러요. 자, 성스럽다. 성스러운 뼈다귀 해가지고 이 빨간색을 성골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골. 자, 진흥왕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큰 아들이 이제 동륜이었고 둘째 아들이 사륜이었어요. 너희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죠?
1등 하면 금메달, 2등 하면 은메달, 3등 하면 동메달이죠. 자, 금속 중에서 최고 가치 가진 금속으로 치자면 금이죠, 금. 자,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흥왕이 금, 진흥왕의 부인 왕비가 은, 진흥왕의 큰아들이 뭐예요? 동. 그러면 4등을 의미하는 금속이 뭘까요? 4등. 금은 동, 동이 구리잖아. 금은 동, 4등이 뭘까요? 금속. 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철을 쉬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철. 어. 철을 쇠라고 하죠, 쇠. 철을 뭐라고 해요? 여기서 산은 뭘 뜻할까요? 쇠예요, 쇠. 금륜, 은륜, 동륜, 쇠륜인데 요거를 쇠를 이제 한자 음을 빌려가지고 사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큰아들 동륜, 둘째 아들 사륜. 큰아들이 일찍 죽어요, 동륜이. 그래서 둘째 아들 사륜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왕이 진지왕.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진지왕은 주색,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안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신하들이 진지왕을 끌어내려요. 자, 폐위가 된 거예요. 자, 진지왕은 폐위가 되면서 이제 얼마 있다 죽거든요. 그리고 성골이라는 최고 신분에서 하나가 낮아져요. 자, 이제 그 파란색으로 쓸 것들. 그 사람들은 진골이에요. 오로지 왕이 될 수 있는 신성한 최고의 신분은 성골인데 진지왕은 폐위가 당하면서 뭘로 격화됐다고요? 진골로 격화가 된 거예요. 자, 진지왕이 아들을 하나 남겼는데 그 아들이 용춘이라는 아들이 용수라고도 불러요. 자, 아버지가 폐위됐기 때문에 아들 용춘은 뭐가 됐어요? 진골이 됐죠. 자, 그래서 동륜태자의 아들 어, 백정, 북반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자, 백정이 진지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은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 5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신라를 삼국통일 직전까지 열심히 잘 만든 왕이거든요. 근데 그 업적은 사실은 출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진평왕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진평왕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딸들 때문에 유명해요. 진평왕 딸이 셋 있었는데 자, 큰 딸이 덕만이었어요. 진평왕의 큰 딸 이름이 뭐라고요? 덕만. 둘째 딸이 천명. 셋째 딸이 그 유명한 선화라고 들어봤어요? 이 선화 누구예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서동이랑 결혼했죠? 그죠? 무왕이 서동이었잖아요? 그 무왕과 결혼한 선화공주란 말이에요. 자, 진평왕의 큰딸 덕만이 최초로 신라에서 여왕이 돼요. 선덕여왕. 자, 남자가 보통 왕을 해야 되는데 성골 남자가 다 끊긴 거예요. 진평왕이 딸만 낳으면서. 그래서 신라에서 최초로 성골 출신의 여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선덕여왕은 결혼을 안 했죠. 결혼 안 하고 늙어 죽었기 때문에 자, 후사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죽고 나서 이 동륜의 아들 국반의 딸이었던 승만이 왕이 되거든요. 승만공주. 이 사람이 신라의 두 번째 여왕 진덕여왕. 아, 여기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신라에서 이렇게 여왕밖에 없는 상황이죠. 용추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진평왕의 두 번째 공주였던 천명공주랑 용춘이 결혼을 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삼촌이랑 조카가 결혼한 셈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왕실에서 어떤 그 자기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그 다른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왕족 식구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용춘과 진평왕의 두 번째 딸 천명공주가 결혼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춘추라는 아들이에요. 성이 뭐예요? 김이죠? 무슨 춘추? 김춘추. 자, 김춘추는 아버지 쪽은 진골이죠. 할아버지가 폐위됐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성골이죠. 자, 하지만 할아버지 폐위된 게 너무 그게 커서 왕이 되기는 어려운 신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신분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춘추였어요. 수필종은 진흥왕의 동생이었어요. 삼맥종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만명이란 딸이었어요. 여자예요. 자, 여기 아래다가 이제 가야 얘기를 좀 써볼게요. 가야, 분광가야의 마지막 왕이 우형왕이었어요. 네. 우상왕. 보이나? 이게 좀 넘어가나? 보여요? 자, 구형왕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아들만 기억하세요. 김무력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김무력은 뭐 했던 사람이죠? 관산성 전투에서 소왕을 잡았던 사람이죠. 부활시켜가지고. 그죠? 김무력의 아들은 김서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김서현이 만명 부인이랑 사랑에 빠져요. 자, 근데 수필종이 김서현과 만명의 결혼을 반대해요. 왜 반대했을까요? 얘네는 성골이죠. 얘네는 멸망한 가야 왕자들이죠. 자, 멸망한 가야 왕족들은 신라 사회에서 왕이 되거나 더 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신라 송골들이 저 가야 계통이랑 결혼하는 걸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반대한다고. 그런데도 남녀끼리 사랑은 막을 수가 없죠. 숙굴종이 만명부인을 집에 가두고 결혼 못하게 했는데 만명부인이 밤에 막 탈출하고 이래가지고 김서연이랑 결국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요, 둘이.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큰아들이 유신. 김유신이었죠. 둘째 아들이 김품일, 큰딸이 김보희, 막내딸이 김문희였어요. 자, 김유신은 화랑의 리더로서 머리도 똑똑하고 우애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유망주였는데, 자, 안타깝게도 김유신은 신분적인 한계가 좀 있었죠. 일단은 신라 사회에서 이렇게 왕이 되거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이 못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 계통이 어느 쪽이에요? 가야 계통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신라 왕실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일단 성골 남자 혈통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죠. 그러니까 진골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진골로서 유력해 보이는 진골이 누가 있었어요? 춘추가 있었죠. 춘추가 유리했던 이유, 일단 엄마 혈통이 뭐예요? 성골이죠. 엄마가 천명공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혈통도 원래는 성골이었었죠. 물론 문제가 있어서 진골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춘추가 신라 그 왕실에서 좀 뭔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걸 눈여겨보고 있었던 야심 있었던 그 가약의 화랑이 누구예요? 김유신의 여동생이었던 보희가 꿈을 꿔요. 네, 절벽. 맞아요. 자, 신라에 남산이란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바지를 내리고 네, 오줌을 넣었어요. 자, 오줌을 넣었는데
은빛 오줌이 신라수도 서라벌에 가득 차는 꿈을 꿔요. 오줌. 자, 너무 꿈이 좀 그렇잖아요, 좀. 오줌 싸는데 오줌이 막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너무 망측해가지고 이 꿈 얘기를 못 하다가 그래도 제일 가까운 자기 여동생 누구한테? 문희한테 그 꿈을 얘기해. 맞아요. 그랬더니 문희가 보희한테 언니 꿈 얘기를 듣고 언니 나한테 그 꿈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좋은 꿈 꾸면 그 꿈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했거든요. 자, 문희가 보희한테 꿈을 팔라 그랬더니 보희가 그래? 하고 꿈을 판단 말이에요. 자, 기록에 의하면 비단 치마, 명품 치마죠. 예, 문희가 명품 치마를 주고 이 보희한테 꿈을 사는데 자, 비단 치마를 벌리면서 자, 이 보희가 내가 이제 문희한테 꿈을 넘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희가 비단 치마를 주고 보희에게 꿈을 산단 말이에요. 김유신은 야심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김춘추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 다음에 둘이서 뭘 하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축국이라는 걸 해요. 축국은 오늘날의 축구 비슷한 놀이에요. 손목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발로 차고 하면서 하는 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축국이라는 걸 하다가 김유신이 김춘추 근처로 가죠. 그 다음에 일부러 김춘추의 옷고름을 발로 밟죠. 자, 그래서 김춘추 옷고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옷고름이 떨어지면 옷이 이렇게 열리겠죠. 그리고 어디 나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김유신이 김춘추를 그날 이제 자기 집에서 자게 한단 말이에요. 옷 수선해주겠다고 하고. 자, 그리고 김춘추가 이제 그 머물고 있는 방에 자기 여동생 누구를 쓱 집어넣어요. 처음에 보이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보이가 그날 아팠대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그날 생리 중이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보이가 못 들어가고 대신 누가 들어가요? 꿈을 샀던 문희가 들어가죠. 자, 문희가 여기서 김춘추 옷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옷 고쳐주려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줘야 되죠. 자, 남녀가 밤에 우퉁 벗고, 자, 얼레리 꼴레리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사랑을 하게 됐고, 자, 그날로 임신을 하게 되죠? 자, 문희가 아이를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큰아들이 이름이 범민이었죠? 이 사람이 훗날의 통일 문무왕이죠. 김춘추는 문무왕 이전에 뭐가 되죠? 태종 무열왕이 되죠. 잠시만요. 자, 여기 정도까지만 쓰고, 더 쓰면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 보통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나 한능검 웬만한 수업 들어보면 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그냥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한 거예요. 예. 자, 여기 뒤 이제 교재 보세요.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진지왕, 사륜이죠. 기억나요? 자, 근데 주색에 빠져서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움으로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폐위가 됐죠? 그러면서 진지왕의 아들 용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성골에서? 성골에서 진골로 격하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진흥왕의 손자였던 동륜의 아들 백정이 왕이 되죠. 이 사람이 진평왕인데 이제 백제랑 계속되는 전쟁을 했고 요 무렵부터 슬슬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김유신과 김춘추.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마저 안 했는데 자, 저 누구야? 김춘추랑 문희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옷 고쳐주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러다가 문희가 임신을 한 거죠. 자,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하는 거, 이거 지금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난리 나잖아요, 요즘에도. 그죠? 난리 날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별로 좋아하진 않죠? 결혼을 먼저 하고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김유신이, 자, 이걸 보고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 문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이겠다 그러죠. 결혼도 안 한 저 여동생이 지금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아이를 가졌다고? 너 안 되겠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여동생을 똘똘 이렇게 묶죠. 그 다음에 마당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엎어놓고 여동생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태워 죽인다 그러죠. 자, 그래서 막 연기가 피어올랐겠죠? 그때 선덕여왕이랑 김춘추가 경주 남산에서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있었는데 산 아래서 내려다보니까 김유신 집에서 막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그거 보고 물었죠. 당시 덕만공주가. 저거 어떻게 된 건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김춘추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덕만공주한테 빌죠. 제가 김유신 집에 들어갔다 그 집 여동생이랑 그렇고 그렇게 사랑을 나눴는데 그 집 여동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저 때문에 그 여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 저보고 가서 구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덕만공주가 가라 그랬죠. 그래서 김춘추가 내려와가지고 그때 문의를 구하죠. 자, 이러면서 아무튼 김유신과 김춘추는 앙숙이라기보다 이때부터 끈끈하게 정치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죠. 김유신의 여동생이었던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하게 되면서 이 김유신과 김춘추는 소위 말하는 사돈이 된 거죠. 네, 같은 집안 식구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마지막 자, 덕만공주가 그러니까 왕이 되죠? 선덕여왕이죠. 자, 선덕여왕 때는 백제가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해와가지고 의자왕이 공격해 들어와서 합천에 있던 대야성이 넘어갔죠? 자,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고구려가 군사 안 빌려줬죠. 그죠? 그래서 김춘추가 그때 고구려 관리한테 뇌물을 줬더니 그 고구려 관리가 토끼의 간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김춘추가 거기서 풀려나게 되죠. 선덕여왕은 여자였죠. 여자인 선덕여왕이 왕이 된 거를 불만스러워하던 진골 귀족들이 많았어요. 비담이라는 사람은 상대등이었어요. 상대등은 신라에서 제일 높은 관직이죠. 이 비담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주, 불능, 선리. 여왕은 불가능하다. 선리,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유신과 김춘추가 군대를 일으켜서 선덕여왕 편을 들죠? 그래서 비담이랑 대치 상황. 근데 밤에 혜성이 김유신 군대 쪽으로 떨어져요. 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밤에 별이 자기네 군사 진영 쪽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생각했겠죠.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야? 자, 김유신이 꾀를 내죠. 너희 하늘에 달리는 연 알아요? 실 풀어서 날리는 거? 연에다 불을 붙인 다음에 밤에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연을 날려올리게끔 했죠. 병사들이 보기에 마치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자, 이걸 보고 사기가 올라간 김유신의 군대가 비담의 군대를 제압을 하죠. 불 붙인 연. 선덕여왕이 죽고 선덕여왕의 조카였던 마지막 성골, 여자 성골 승만이 왕이 되죠. 진덕여왕. 자, 진덕여왕 때는 김춘추, 김유신이 완전히 실권을 장악해요. 김춘추는 이때 당나라 건너가죠. 그리고 당태종을 만나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하죠. TMI 하나 얘기해주면 김춘추 아마 신라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외모 갑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잘생긴 얼굴. 김춘추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 고구려에 건너갔을 때, 당태종을 만났을 때, 다 거기 나온 인물들이 남긴 얘기가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네. 남자는 어떻게 봐야 된다? 잘생기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김춘추가 잘생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당 동맹이 성사가 되고, 자, 진덕여왕 때는 태화라는 연호를 쓰다가 요건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영휘라는 연호를 쓰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나라 연호예요? 왜 중국 연호를 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만 동맹이라고 할 뿐이지 이게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섬기게 된 거죠. 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거를 사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라는 그동안에 건원이라는 연호, 이렇게 연호를 쓰다가, 자체적인 연호를 쓰다가, 이제는 어느 나라 연호를 쓰게 된다? 중국 연호를 쓰게 된다. 진덕여왕이 죽으면서 성골 혈통이 끊겼고, 자, 비담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부터 점점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신라 왕이 되죠. 나당 연합군을 이끌고 김춘추가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백제를 멸망시키죠. 자, 그리고 요거는 숙제 부분에 됐네요. 요 뒤에다 쓸게요. 뒤에다가. 자, 그리고 문무왕은 아까 그 문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범민이라고 그랬죠. 이 범민은 아버지 무열왕이 백제까지 멸망시키고 죽는단 말이에요.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죽어요. 무열왕이. 그리고 나서 문무왕이 즉위하고 나서 문무왕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당나라가 안 물러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당나라와 나당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우리 나당 전쟁 때 중요한 전투 꼭 기억해 두세요.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네. 매소성 전투는 저 연천 전곡리 기억나죠? 첫 수업에 얘기했던 거. 그 연천 지역에서 매소성이 있었거든요. 38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자, 신라 군대는 당나라 군대는 기병이 세죠. 말 타고 다니는 병사들. 근데 이 당나라 기병을 잡았던 신라 군대 뭘까요? 어느 병종일까요? 기병의 카운터 창병이죠. 자, 긴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기병이 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을 그 긴 창을 가지고 말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매소성에서 당나라 기병을 격파한다. 자, 기벌포 전투는 금강 하구에서 벌어진 해전이었어. 자, 이 두 전투에서 신라 군대가 승리하면서 마침내 당나라를 무찌르게 된다. 신라는 삼국통일한 후에 고구려 백제 멸망한 그 백성들을 모두 신라 백성으로 끌어안았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포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됐는데 문제는 신라가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의 이 남쪽 지역만 차지를 하게 됐죠. 이 북쪽은 차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여기는 당나라가 30년 동안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당나라 지배에 반발해가지고 고구려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나라를 세우죠. 당나라 무찌르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가야는 6가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그 가야 중에서 처음에 그 대표 가야가 금관가야였단 말이에요.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봐요. 자, 금관가야는 김해 지역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김해.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김씨가 어느 김씨예요? 왜 김해 김씨죠. 상현이 어느 김씨예요? 네, 우봉 김씨 다르군요. 자, 네? 김해 김씨, 그쵸. 김해 김씨가 중에 제일 많아. 네. 하영이는? 김해 김씨, 그죠. 네. 자, 구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북이를 뜻하거든요. 자, 김해 지역에 구지봉이라는 그 언덕이 있어요. 왜 너희 거북이 보면 머리 쏙 내밀죠? 그 봉우리가 거북이 머리 쏙 내민 거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20m 되는 거의 봉우리라기보다 언덕같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 봉우리 이름이 구지봉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구지봉이. 자, 여기가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노래를 알려줄 테니까 그 김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구지봉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라 그래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이게 그 유명한 구지가예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먹는다고요? 구워 먹는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늘에서 자줏빛 끈이 내려왔어요. 자, 자줏빛 끈을 사람들이 따라가 봤더니 황금 상자가 있는 거예요. 황금 상자일 때 그 금이 쇠금자죠.
쇠금이 앞으로 가면 뭘 어떻게 불려요? 쇠금자를 뒤에 쓰면 그냥 금이라고 읽지만 앞으로 가면 뭐라고 읽어요? 김이라고 읽죠? 그쵸? 너희 김자 다 쇠금자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황금상자에서 나와서 성이 무슨 씨다? 김씨. 예. 그 황금상자 열어봤더니 알이 6개가 있었대요. 자, 내버려 뒀더니 알 하나가 먼저 부화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근데 제일 먼저 부화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를 맞았을까요, 머리에? 이슬을 맞았겠죠? 아침에 이슬 있잖아요. 알에서 제일 먼저 부화해가지고 이슬을 제일 먼저 맞았다. 머리 숫자, 이슬 노자예요. 네. 자, 그 6알 중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이 아이 이름을 수로라고 정했대요. 황금상자에서 나온 이슬을 먼저 맞은 아이, 김수로왕. 6가야 중에서 김해의 중심을 둔 금관가야의 리더였어요. 자, 김관가야는 저 평양에 있던 중국이 세웠던 낭랑, 일본의 외교랑 교류를 하면서 이제 많은 돈을 벌었는데 특히 특산물이 뭐였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래서 깨어난 사람들이 각자 뭐 대가야, 아라가야, 여러 가야, 성상가야, 여러 가야들의 리더가 됐어요. 이걸 6가야 연맹이라고 부르는데 초기에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리더는 어느 가야? 근데 고구려가 공격해 들어오죠. 어느 왕 때? 광개토 대왕 때 쳐들어오면서 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건 어느 가야? 대가야죠. 금관가야는 어디 공격으로 망해요? 금관가야는 법궁왕의 공격으로 망하죠. 이렇게. 그리고 대가야는 어느 왕의 공격으로?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여기까지.